네, 오늘 경제오덕에서는 마침 또 국민연금 이야기네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의 공동 저자인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러나 언론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투자정책 전문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맞습니다. 예,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우리 제가 영광입니다. 예,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의 공동 저자신데 KBS 유원준 기자 등을 비롯해서 몇 분이 지금 쓰신 거죠? 3명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유원준 기자님, 예,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김우창 교수님 예, 쓰셨군요. 썼습니다. 예, 진짜 연금 전문가들 그 중에서 유원준 기자가 가장 이제 전문성은 떨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유원준 기자가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엄청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기자 중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원준 기자랑 저랑 친해서 제가 이런 예. 농담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서 설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확히 표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설계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원래 책 제목은 이제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없다라는 말은 예. 이 연금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수용성이나 가입자들이 좀 더 자신의 연금이고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게 책이 당위적이고 가치적이고 우리 국민연금 꼭 내야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저널리스트들이 좋아할 만하게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모순된 부분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순된 부분들 이걸 이렇게 쭉 묘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참 유원준 기자님의 공이 매우 컸고요. 예. 전문가로서 아마 보시면은 예. 저널리스트답게 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게 참 힘들게 정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일단 정도였는데요. 읽기 쉽게. 예, 읽기 예.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예.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연금이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금 2,500만 명이라면은 사실 모든 가입자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자료라던가 제도 자료들은 주로 홍보성 자료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좀 어려운 부분에서의 제도적 전문가라던가 기금운용 전문가라던가 매우 전문가들만의 언어로 매우 어렵게 적다 보니까 사실은 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내가 왜 국민연금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과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실 뿐 정확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능한 한 쉽게 국민연금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네. 것이 저희 첫 번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책을 보면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이제 처음부터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조금밖에 받을 수 없고 저도 사실은 95년도에 KBS 입사한 다음에 나름 고소득 연봉자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해왔는데 지금 은퇴할 때가 이제 몇 년 후로 다가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28년을 냈는데 예.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마 저기 매년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으시는 예. 그 정보액은 또 28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60세까지 납부하셨을 때를 전제로 하셨으니까 아마 예. 지금 하시면은 그것보다 많이 적어지실 훨씬 테고요. 적을 것 60세까지 계속 내신다면 그렇죠. 인데도 이제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예. 것일 텐데요.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작다라는 것은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평균액이 작으실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이 설립 초기서부터
완전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88년이니까 사실은 30년 이상,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88년도에 가입하셔도 2000년대 초반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이제 완전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예. 그 수에 비해서 지금 훨씬 많으신 분들이 뭐냐면 초기에 연금 가입 자격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연금 가입 기간이 안 되셔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특례 노령이란 게 있어서요. 5년만 가입하셔도 연금을 지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처음에 10년 설계될 때부터 그랬군요. 설계는 20년 이상인데 네. 초반에는 약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 마케팅으로. 아니면은 이제 연금의 적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수익비도 엄청 좋습니다. 그게 88년도에 시작이 예, 됐으니까.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때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연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역 가입자라던가 이제 그 92년도서부터니까 그 당시에는 5년만 가입하셔도 사실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몇몇 특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을 특례 노령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특례 노령을 원칙대로 이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연금의 수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 시작된 부분인데 아. 그런 부분들을 받으시면서 연금이 낮다 작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수급액이 되게 작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 좀 커서 평균이 그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예. 미래 이제 보니까 우리가 낸 것보다 되게 작게 박네라는 부분은 그렇죠. 이것은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해외 같은 경우를 뭐 저는 보통 해외 사례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예. 이제 해외 든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설계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매우 좋은 받는 제도,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 가입자들에게 예, 그렇거든요. 가입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으로 풍족하게 산다 뭐 한다라는 이유가 예. 연금 납부하는 가입 기간이 매우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할 거 충분하게 근속 연수 채우고 그렇죠. 고서 뭐 주변에서는 더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자신은 빨리 퇴직해서 그 연금 받는 것이 꿈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충분한 근로 시간과 근로 기간, 그다음 충분하게 높은 연금 보험료율이 보장돼 그거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소득 대체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근속해서 예. 지금 40%까지 낮추겠다라고 돼 있고 지금은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예. 40년 근속에 해야 40%를 받을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던 어떤 기본 소득에. 그렇죠. 예. 기본 소득이 평균 소득이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40년 이상 근속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우. 그거는 일종의 요즘 금메달, 우리나라는 금메달. 훈장 줘야 돼요. 네, 그죠. 훈장뿐이 아니라 그분들도 행복이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럼요. 행운하죠. 행운하라고 느끼실 정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 연수가 지금 25년이 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러면은 가입 기간 40년 40%라고 했으니까요. 예. 25년 하면은 한 25%.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연금 문제의 모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로만 볼 부분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이나 노동시장 뭐 여러 가지 부분, 금융시장, 자본시장 뭐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틀에서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많고요. 그러네요. 그런 입장에서 연금 수급액이 작다 많다라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연금 자체로만 이제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갈등만 뽑아보자면 하나는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계층 간 갈등이 있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사적 보험으로 해가지고 뭐 좀 고소득자들만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90만 원이라는 이 예. 실링이 있잖아요, 예, 일종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590만 원 이상은 벌었었거든요, 쭉. 맞습니다. 그러면 저와 이재용 씨가 똑같은 국민연금을 내는 거는 저는 이제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율을 뭔가 좀 세부적으로 좀 잘라서
저보다 제가 중상위층이라고 하면 상위층의 뭐 5%나 10%는 좀 더 많이 내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조금 형평이 맞는 거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거든요. 뭐 많은 예. 부분에서 국민연금에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예. 왜 일반 대기업 직원이 삼성전자나 대기업 회장하고 같은 연금을 내냐. 그러니까 근데 조금 바꿔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예. 퇴직하시고 난 후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나 아니면은 주로 이렇게 대기업에 재벌하고 예.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실링 받던 사람하고 같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값도 아, 같고요. 받는 것도 똑같다. 똑같죠.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두 예. 번째는 뭐냐면요.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이거를 보니까 잘 이해해야 되네요. 예. 예, 보험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이상을 낸다 그래도 자신들이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수익이라고 그럴까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주고 있습니다. 즉 기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음.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100만 원 내면 그래도 받으려면 그래도 100만 원은 좀 넘게 받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대기업 회장군이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가면 사실은 비록 이제 수익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수익비라고 표현하는데 그 율은 작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구나. 예, 받는 액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더 못 사는 더 어린 더 밑에서 못 보시는 분들의 그런 걷어서 오히려 더 지급하게 되는 사실은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금이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캡을 어느 정도 저희는 씌워놓고 점자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올리곤 있는데 아, 사실 올릴수록 고소득자들은 나쁜 게 아니라 좀 좋아지긴 합니다. 왜냐 네. 그만큼의 운용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부분에서의 그렇죠. 예, 좋아지니까 그래서 예. 이거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부분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억울해 하셔도 그거는 그렇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나씩 풀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 갈등이 가장 첨예하니까 그걸 좀 뒤로 미루고요. 예. 두 번째가 성과 수익률 예.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한 5% 6% 정도 되죠. 연평균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88년도부터 예. 했을 때 전체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요. 예. 약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5.11% 정도를 매년 거두었다고 대단한 생각하시면 거네. 돼요. 이거 사실은 그죠? 일반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죠. 수익률인 줄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러고 예. 말씀. 실제로 본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5% 계속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저희는 지금 40년 이상 5.11 평균 5.11%였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00조 되나요? 지금 정확히 11월 말 기준으로 999조이고요. 999조. 아마 12월 말에서 이제 곧 아마 성과 평가 나올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 1,000조 분명히 넘을 것이고 2023년도 수익률만 저희가 10%가 넘으니까요. 예. 아마 평균은 5.11보다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어.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작년만 해서도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번 돈만 100조가 넘으니까는요. 순수하게 번 돈만 100조. 예, 번 돈 100조 넘으니까.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는 매우 지난해는 한 2% 했네. 예, 거기 좀 넘습니다. 와. 아직은 지금 확정 값이 예. 안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마 매우 높고 운용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예. 사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 경제 프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터 린치 같은 예.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막 와 존경하고 맞습니다. 그러냐면 한 2, 30년 동안 엄청나게 거대한 수천억 수조 원의 펀드에 계속 한 20%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예. 거의 신처럼 추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라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한 400억, 100억 단위, 맞습니다. 200억 단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0조짜리를 쪼개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예. 노력을 해왔었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평균 장기 수익률을 어떻게 유지할까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